자, 세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제보이고 X님께서 저한테 제보를 주셨습니다. 저에게 이야기를 주신 X님, 예, 정말 감사합니다. 미혼 남녀와 기혼 남녀의 행복 지수에 대한 통계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여기 나이대별로 제가 정리했어요. 정리했습니다. 여기 보면 기혼이 결혼한 사람이고 미혼이 결혼 안 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 보시면 결혼하신 분들이 결혼 안 한 사람보다 행복지수가 높다고 나와 있어요. 나이 먹을수록 더 높아지다 나와 있고, 여자는 기혼이나 미혼이나 비슷한데 나이 먹을수록 미혼 여성이 이제 더 높아진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 이게 좀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이런 심리적인 거든요. 통계도 사실 좀 확신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심리적인 부분. 왜냐하면 심리라는 게 객관적으로 이렇게 데이터 수치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나마 믿을 만한 게 의학에서 만든 건데, 의학 계통이잖아요. 뭐 정신병, 우울증, 유병 이게 제일 맞는데, 맞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근접한 건데, 이 행복 지수라는 것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행복이라는 게 여러분 아시겠죠? 가장 주관적이야. 사람이 360에 행복한 게 아니잖아요. 행복했다가 힘들었다가, 행복했다가 힘들었다가. 그래서 이 수치를 가지고 무조건 뭐 기혼 남자가 행복하고 미혼 남자가 더 힘들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있는 게, 여러분 생각해봐요. 이런 통계를 믿으면 안 되는 게, 여러분 통계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사를 해야겠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런 행복지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설문을 해야 되는데 요즘 설문합니까? 설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나간 사람 붙들고 뭐 설문이 적어달라고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ARS 전화 같은 걸 해야 되는데, 요즘에 그거 하는 사람 있어요? 안 하죠, 여러분. 난 요즘에 이런 좀 통계 같은 것들이 이게 설문해야 나온 거거든요. 조사 같은 걸 해야. 근데 어떻게 조사한 건지 나 묻고 싶어, 이게. 예. 여러분 수치라고 해서 무조건 다 믿으시면 안 돼요. 물론 이분들도 이제 조사하려고 이것저것 많이 알아보고 고생도 했겠지만, 사실 근데 저는 수치를 이건 너무 맹목적으로 믿으면 안 되는 게 그런 거예요. 결혼하신 분 중에 행복한 사람 있는데, 근데 옛날에 비해서 좀 적지 않나요? 그리고 나 이해가 안 되는 게, 결혼한 남자가 나이 먹었을 때 행복하다? 이거 이해할 수 없어요. 차이가 많이 나네. 이건 근데 왜 그런지 아세요? 이거는 좀 우리가 봤을 때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나이 때부터 이해가 돼. 왜 이해가 되냐 하면요, 보통 이 나이 때 분들은 결혼을 다 했어요. 결혼을 다 했어. 미혼이 거의 없어요. 미혼을 사신 남자가 거의 없어. 이때는 미혼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식으로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다수가 기혼자고 정말 극소수가 미혼이에요. 그리고 남자가 나이 먹어서 결혼 못하면 못난 놈이라고 어른들한테 굉장히 구박두고 달았습니다, 이분들은. 그러니까 이렇게 수치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생각해보면.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지금 30대 분들이 20년 뒤에 50대가 되면 이 수치가 나올 거냐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기혼자라고 해서 다 똑같이 보면 안 되는 게, 기혼자도 소득 수준과 경제 여건, 사는 지역에 따라 달라요. 사는 지역에 따라. 그렇잖아요, 여러분. 같은 기혼자라 하더라도 돈 많은 기혼자와 돈 없는 기혼자는 다르지 않습니까? 소득이 많은 기혼자와 소득이 적은 기혼자는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기혼자가 결혼했다고 해서
다 좋은 배우자를 만났냐? 그건 다르지 않습니까? 그건 다르잖아요. 그리고 모든 미혼자가 다 소득이 똑같지 않잖아요. 남자 같은 경우에 소득이 천차만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아니, 뭐 결혼 안 했다고 해서 우울에 빠져 있고 막 힘들게 살고 있고 그런 사람 많습니까? 뭐 그런 사람 있게 하겠죠. 그럼 결혼했다고 해서 무조건 뭐 밝고 긍정적일까요? 일단 남자의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우리나라 기혼자분들 좀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행복해 보일 때도 있지만 부럽다고 느낄 때보다 정말 고생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직장 같은 데 가보면. 정말 힘들게 산다. 결혼이 부럽다고 느끼는 사람도 있지만 의외로 아, 저러려고 결혼했나? 저렇게 일만 하려고? 가족들이 저건 알아주긴 할까? 그런 생각 드는 분들 많아요. 특히 공장 같은 데 많아요. 공장이나 이제 힘든 일 하시는 분들 있죠. 뭐 택배 현장이나. 보통 싱글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잔업이나 일을 더 많이 해요. 훨씬 더 많이 해. 여러분 공장 같은 데 가보면 유부남들이 주말에 나오려고 그래요. 잔업하고. 이번 명절에도 결혼하신 분들은 어떻게든 출근하려고 할 겁니다. 왜냐? 돈이 많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정말 좀 맹목적이라 싶을 정도로 일을 많이 해요. 그래서 뭐 싱글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러려고 결혼했나? 근데 그런 것도 있어요. 뭐냐면 막 결혼한 형님 있으면 아, 형님은 집에 일찍 들어가고 싶지 않으세요? 그렇게 돈이 좋습니까? 물어보자. 그 대답이 뭐냐 하면 집에 가서 와이프 얼굴 보고 애 보는 것보다 낫다. 집에 있으면 쉬지도 못한다. 쉬는 거 알면 또 밖에 놀러 가자고 할 건데. 지가 하면 제대로 자지도 못한다. 그런 말씀 하시거든요. 사실 뭐 행복한 분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혼자든 미혼자든 간에 일단 돈이 있어야 돼요. 돈을 잘 벌어야 돼. 제가 자꾸 돈동거려 죄송하긴 한데 우리가 살아가는데 행복하고 돈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요. 특히 혼자 사는 것보다 결혼하신 분들이 행복도 하고 돈하고 밀접하게 관련돼 있습니다. 대부분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것도 돈 때문에 싸우는 거, 돈 때문에. 이혼 사유 중에 가장 많은 게 성격 차이인데요. 알고 보면 돈이에요, 돈. 남편이 돈을 적게 버는데 그럼 돈 아껴 써야 되는데 왜 우리 남편이 이거밖에 못 버냐고 구박 들으니까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야. 대부분이 돈이에요, 여러분. 결혼하고 싸우는 게. 돈 때문에 싸워요. 돈 때문에 성격 때문에 싸우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가 돈 적게 벌고 힘들면 이해해줘야 되는데 여자분들 중에 이해해주는 분들이 있는 분도 있지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비교하죠. 다른 남편은 뭐 좋은 직장 가가지고 이만큼 번다고 하는데 남편은 왜 이거밖에 안 버냐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남자가 그때부터 여자는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결혼했나 싶은 거지. 그러면 이제 갑방 쓰는 거야. 이제 잠자리도 안 가지고. 그러다가 거의 남남처럼 지내다가 어느 순간 얘기하는 거죠. 그 쓸데없는 비교를 여자분들이 정말 잘합니다. 병적으로 잘합니다. 진짜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남자가 적게 볼 수도 있고 사정이 있는 건데 그걸 이해해주는 여자분들이 예전에 비해서 정말 적어졌어요, 이게. 참 웃기게 뭔지 아십니까? 옥타님도 아시겠지만 남자 연봉이 있잖아요. 억당이 넘어가잖아. 그 미혼율이 정말 낮아집니다.
남자 월소득이 1,000만 원 이상 벌잖아요. 그러면 이혼율이 거의 없어요. 남자 월급이 300만 원 이하 되잖아. 그럼 이혼율이 굉장히 높아져요. 여자들 있잖아요. 좋은 집안 가면 이혼을 잘 못해요. 옥타에 그런 게 있습니다. 강남 같은 데 가보면 남자가 바람피는 게 있는데 여자가 알아요. 아는데 바람피는 거 눈 감아 준다거나 아니면 이혼을 못해. 진짜 그런 경우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이혼을 하는 순간 돈을 벌어야 되거든요. 아무리 남자한테 받는 게 있어도 그 받는 거 가지고 나중에 애까지 키우고 사는 게 힘들어요. 여자 입장에서. 그래서 잘 사는 집이 이혼하겠다 하면 생각보다 말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생각해보세요. 남자가 2천만 원 번다고 생각해요. 엄청 많이 버는 거죠. 근데 남자 2천만 원 버는 걸로 자기도 이제 명품 같은 거 사고 맛있는 것도 먹고 애한테 사교도 시키고 옷도 자주 구매하고 그렇게 좀 일반 결혼한 사람들보다 편하게 사는데 이혼하게 되면 그 생활 끝이에요. 끝이란 말이야. 평생 맛볼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있잖아요. 참고 사는 분도 있습니다. 진짜로 진짜 많아요. 그게 참 웃긴 게 그런 거야. 그게 서로 사이가 좋아서 이혼 안 하는 게 아니라 이혼했을 경우에 자기한테 이제 떨어지는 게 크게 않으니까. 떨어진 게 있어도 결혼할 때보단 덜 하니까. 그리고 이혼하게 되면 내가 지금 누렸던 거 다 포기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이혼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돈이 많아서 이혼 안 하는 것도 정말 사랑해서 이혼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이 이면에는 그런 거예요. 서로 사랑 안 하고 서로 부부관계 깨졌음에도 서로 이제 뭐 뒷주머니 차고 있음에도 이게 끝나면 이제 내 생활도 끝나니까 이 좀 호의호식하는 생활도 끝나니까. 그거 아십니까? 생각보다 여자분들 이거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뭐냐 하면 특히 좋은 집안에 시집간 사람들이 이 생활이 끝날까봐 쪽날까봐 정말 두려워해요. 왜 자기는 자기가 가진 능력은 안 되거든. 내가 이혼하면 이 비슷한 능력이 남자를 만날 수가 없다는 거 알기 때문에. 나 이미 아줌마인데 나 좋다는 사람 누가 있어. 사실 이런 거 보면 남자들 좀 여자에 대해서 좀 야같다는 생각 안 드나요? 근데 여자가 이런 동물이에요, 여러분. 진짜로. 이거 빨리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여자라고 해서 무조건 얼굴이 예쁘다고 확 다가온다거나 그냥 뭐 남자가 여자 걔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지 이런 마음을 좀 덜 수 있어요. 이런 거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내가 저번에 얘기했죠. 여자는 사랑 없이도 결혼할 수 있다고. 사랑 없이도 가정생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남자는 사랑이 없으면 가정을 깰 수 있는데 여자는 사랑이 없어도 내가 충족되고 내가 고생 안 하면 유지한다니까. 학원이혼도 그런 거야. 학원이혼도 왜 학원이혼 하냐? 남자가 이제 ATM 역할이 끝나니까 학원이혼 하는 거예요. ATM 역할을 계속 했어봐. 남자가 나이 먹어서도 사업체 많고 계속 소득이 많아봐요. 아내는 그 맛에 좀 빠져 있는데 남자가 돈 많이 버니까 자기 고생 안 하고 그 남자를 자랑하고 돈도 쓰고 그렇게 좀 호사 누렸는데 내가 이혼해봤자 남자한테 뭐 돈을 받는다 하더라도 나도 나와서 일을 해야 돼요. 장사를 한다거나 쉽지 않죠 이게. 집안에 있어서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참 결혼이라는 게 남자 입장에서 좀 뭔가 안 좋게 보이지 않나요? 근데 여자가 이런 목적으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안타깝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결혼할 때 여자의 조건을 봐야 되는 게 이런 겁니다. 조건이 없는 사람일수록 이런 상이 더 강해요. 그러니까 가진 게 없는 여자일수록. 가진 게 없고 여자 쪽 집안이 별거 없고 여자 쪽 부모님 직업이나 어떤 생활관념이 안 좋은 사람일수록 이런 성향이 강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썰이 있잖아요. 제가 그 사연을 진행했던 거죠. 설거지론. 그거 보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 영상. 그래서 뭐 정리하자면 여기 나온 수치만으로 뭐 기혼자가 더 행복하게 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어요. 이거 가지고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바뀔 거라 생각합니다. 이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되고, 지금 20대 30대 분들은 저는 미혼자가 더 불행할 거라 생각을 해요. 더 힘들 거라 생각합니다. 기혼자보다. 왜냐하면 미혼자들이 돈이 없어요. 돈이 많이 없어. 제가 전에 그런 얘기 했잖아요. 행복을 지키는데 돈이 정말 중요하다고. 돈을 쓰면서 행복함을 맛보는 게 아니라 돈을 지킴으로써 행복이 유지가 된다고. 근데 그 지킬 돈이 없잖아요. 그럼 불행한 거예요. 근데 지금 미혼 여자들이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단 말이에요. 가지고 있는 게 얼마 없어요. 그럼 누가 행복 지수가 높을까요? 이분들 말고, 이분들 제끼고, 이분들이 40대, 50대가 되면 저는 이거 수치 차이 좀 난다고 생각합니다. 이분들이 좀 더 낫지 않을까? 기혼자들이. 아무튼 여기 나와 있는 수치만 가지고 결론을 지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세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